자,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되겠죠? 속도를 내야죠. 너무 쉬워서 그랬네. 아유. 자, 22번부터 속도를 좀 냅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보일 때가 됐죠, 이제. 자, 9월 1일 날 건물에 대한 12달치 보험료를 지급하고 차변에 보험료로 분개했다, 수정 분개해라. 키워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보험료로 처리했다. 무슨 처리법? 비용 처리법. 그럼 차변에 보험료가 있었었네요. 그럼 결산 때는 무조건 일단 대변으로 보험료를 없애고 봐야죠. 그리고 차변에 뭐가 돼요? 선급보험료. 어쨌든 답은 1, 3, 5번 중에 하나인데 그 와중에 2번, 4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 12개월 1년치가 6만 원이면 한 달에 5천 원이에요. 한 달에 5천 원. 근데 9월 달에 지급했네. 그럼 9, 10, 11, 12. 9, 10, 11, 12 경과된 건 4개월이고 그럼 나머지 8달이 미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된 게 단기분이고 미경과된 게 차기분이고 그럼 답은요. 한 달에 5천 원씩이니까 경과로 해야 되나 미경과로 해야 되나? 설마 6은 아니겠지 설마. 이 와중에 5번 찍은 사람은 진짜 없겠죠? 예, 1, 3번 중에 하나. 답은 미경과 5, 8, 40, 4만 원이죠? 4만 원. 한 달에 5천 원. 됐죠? 미경과 지금 6만 원 중에 단기분은 2만 원이고 차기분이 4만 원인데 장부에는 비용으로 돼 있어. 진짜 비용은 얼마인데? 진짜 비용은 2만 원인데 6만 원 돼 있으니까 4만 원을 빼야죠. 4만 원을 선급 비용으로.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뭘로 돼 있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확실하게 한 번만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저먹기가 됩니다. 근데 아직도 뭔 소리요 이러고 있으면 진짜 오늘 가서 하루 종일 회개만 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야 천국까지. 예, 그죠?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천국 가야 돼요. 자, 25번 갑니다. 이런 문제 은근히 또 어려워하는데, 자, 재무상태표의 기초 선수임대료가 16,000원이고 기말 선수임대료는 24,000원이었다. 그리고 단기에 현금으로 받은 임대료가 5만 원이다. 임대료 수익은 얼마냐? 이런 문제도 알고 보면 진짜 공짜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원리상으로 자,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수익이지만 비용부터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속으로 벌써 제가 뭘 할지 벌써 눈치챈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용일 때 차변에 뭐가 오죠? 기억나요 이거? 네, 전선당지 당미. 네, 그거예요. 그럼 끝난 게 그럼. 다시 그럼 비용이니까 발생이 차변이고 소멸이 대변이죠. 그럼 비용은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면 비용 지급액이 차변이죠. 비용 발생은 차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 금액이 결국은 손익계산서로 대체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적힐 금액이죠. 이 금액이 마감할 때는 손익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선급액이 있다. 조금 아까 보험료가 그 문제잖아요. 지급액 중에 선급액 내년 게 있어. 그럼 더했어요? 뺐어요? 내년 건 내년으로 넘겨야 되니까 장부에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죠. 단기 선급액. 그럼 단기 선급액이 대변이면 반대쪽에 정기 선급액은 차변. 대체분계, 역분계니까. 그리고 미지급액, 단기 미지급액이 차변. 그럼 전기 미지급액은 대변. 그래서 결론은 차변에 뭐가 와요? 전선, 당지, 당미. 전선, 당지, 당미였잖아요. 전선, 당지, 당미. 그러면은 저거를 수익으로 뒤집으면 비용은 주는 거니까 차변부터 시작하고 수익은 받는 거니까 대변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급액의 반대. 여기는 뭐? 수입액. 비용은 지급액 차변, 수익은 수입액 대변. 그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으면 이 금액이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수익이 되고. 그 다음 비용일 때는 선급이나 미지급액이 나왔죠. 수익일 때는 선수나 미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선수는 수익에서 빼는 거. 그리고 여기 다시 그냥 이대로 합시다. 지급액과 같은 쪽이 전기 선급액이네. 그럼 여기는 뭐 쓰면 돼? 결론적으로 전기 선급이 아니라 선수로 바꾸면 되지. 비용은 선급, 수익은 선수. 여기 미지급이죠? 그럼 여기는 뭐 쓰면 돼요? 미지급이 아니라
수익이니까 미수를 쓰면 되죠. 전선, 당지, 당미가 똑같은데 지급액이 수입액으로 바뀔 뿐이지. 그리고 전기 선수가 대변이면 당기 선수는 차변이 되겠고, 당기 미수가 대변이면 전기 미수가 차변이고. 그리고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미지급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미지급이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잖아요. 부채는 기초가 어느 변이에요? 부채는 기초가 대변. 부채는 기초가 대변. 부채잖아요, 부채. 선급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선급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기초가 어느 변? 기초가 차변.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 부채는 기초가 대변. 전기 거니까 기초잖아요. 기말은 반대쪽. 그 다음에 미수,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 자산은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 선수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입니다. 엎어치나 매치나. 어쨌든 이래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면 곤란하고요. 물론 지금이 3월이니까 앞으로 정리할 시간이 100일도 넘게 남았어. 어쨌든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시고. 그럼 이 문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 조금 있어 보이게 푸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 강의할 때는 이렇게 풀면 욕해요. 이제 무식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욕 먹어도 우리는 한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지 빨리 풀고 있어 보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분계와 전기로 확실하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좀 있어 보이게 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집어넣어요. 기초 선수임대료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16,000원. 기말은 24,000원. 이거잖아요. 이거 기말 선수임대료 선수. 그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수치. 현금으로 받은 게 이거잖아요. 현금 수치.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건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예요? 돈을 주고받은 건 현금주의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로 기록되는 건 발생주의죠. 그러니까 발생주의 수익이다, 현금주의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 지급액은 현금주의가 되는 거고 현금주의. 그러니까 현금으로 표할 때 현금주의. 손익계정으로 가는 건 발생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표현만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요게 얼마였다고요? 5만 원이었대. 그리고 물어본 건 임대료 수익으로 기록할 거면 이게 얼마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이거. 그럼 대변합계 66, 차변합계 24. 66에서 24 빼면 4, 2, 1번. 그죠? 이 T계정 구조 오늘 익히세요. 오늘 외워놓으세요. 물론 나중에 좀 더 이제 조금 더 그냥 이거 안 그리고도 그냥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현금 들어와요. 현금 들어와. 그리고 선수임대료가 기초기말 보니까 늘었어요, 줄었어요? 자, 임대료는 원래 수익이니까 대변이라고 치고, 그 다음 선수임대료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잖아요. 부채의 증가. 그게 선수임대료가 얼마 늘었어요? 8,000원 늘었네. 부채 증가 대변이잖아요. 그럼 차액이 42,000원.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비용과 수익의 계정 구조는 기본의 기본. 이건 무조건이에요. 이건 알아두시면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정확하게 답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익혀두세요. 이걸 꼭 익혀두세요. 중요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27. 송호품이네. 이제 송호품 나오면 아싸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송호품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송호품이요. 12. X1년 말 기말 수정분계가 이렇게 됐다. 기초와 기말에 10만 원과 20만 원이 송호품이 있었었다. 순구입액은 얼마냐? 이것도 뭐 어떻게 뭘 생각할지 이건 기초에 10만 원, 기말에 20. 그럼 이럴 때 뭘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분계를 해야 되나, 무슨 공식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정을 그려야 되나. 풀이 방법은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풀래요. 수정 분계가 있는데 송호품 구입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송호품 계정을 생각해 보자. 송호품 계정 생각해 보는데 기초와 기말에 송호품이 있었대요.
그럼 송호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있고 기초가 차변이고 기말은 대변이겠죠. 그 다음 송호품 구입하면 송호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차변. 그리고 대변에 사용해서 없어지면 송호품 대변에 가겠죠. 그럼 기초 송호품이 10만 원이고 기말 송호품이 20만 원이고 구입액이 얼마인지 물어봤고 요게 사용액이 되겠죠. 요게 사용액이잖아요. 요게. 만약에 소모품이 대변에 있었다는 얘기는 구입할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처리법이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변으로 없애는 거였죠. 자산인데 자산을 감소시켰네. 왜 감소시켰냐? 그만큼 사용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이거잖아요. 끝. 그럼 48에서 10 빼면 38. 그냥 분계와 전기. 항상 우리 회계의 우리 시험에 웬만한 건 그 문제 풀어가는 열쇠는 무슨 특별한 공식이나 특별한 무슨 법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분계와 전기. 이런 분계 연습이 조금만 더 돼 있으면 이런 문제는 진짜 거저먹기예요. 그리고 한 문제당 1분이지만 1분이 아니죠. 원래는 1분 더 되죠. 그죠? 그리고 또 1교시가 회계랑 시설을 풀기 때문에 시설이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서 조금 시간을 땡겨오면 100분이었죠? 100분. 100분 동안 80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중에 OMR 카드에 답 컴사로 답 체크하는 시간이 걸린다 쳐. 근데 80개 마킹하는데 그것도 시간 재보셨어요, 대충? 그것도 연습은 연습이니까 해야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런 연습하시고. 그럼 100분에서 그래 마킹하는 시간 10분 빼요. 15분 뺄까? 그래도 85분이면 80문제 못 풀겠어요? 시간 없어 못 푸는 건 100% 1000% 거짓말이야. 공부를 안 한 거지 시간이 부족할 리는 없어요. 못 풀은 못 풀었지. 시간이 부족하다. 이건 핑계도 아니에요. 이거 푸는데 1분 안 걸려요? 그죠? 넘어가요. 얘는 또 뭐냐? 30번이 뭔지, 에? 30번이 아닌데? 죄송해요. 왜? 책이 오늘 저도 책 오늘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저희 착오가 있으니까 32번이네요? 32번. 죄송해요. 32번. 저도 작업할 때, 왜 책이 안 오지 하면서 PPT도 저 위에 것도 못 바꿨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핑계예요. 제가 제 맹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32번입니다. 32번. 그러니까 수정분계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지문은 없어요. 지문은 없어. PPT에 다 안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1번 갈게. 기억. 12월 1일 날 대여금의 향후 3개월분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고 선수 수익으로 계상하였대. 근데 지금 물어본 게 뭐죠?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2분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수정분계. 결산 때 해야 될 분계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2분계를 기억을 좀 올려줄게요. 기억을 받을 때 분계 어떻게 했을까요? 12월 1일 날. 받을 때 분계 차변에 현금 9,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9,000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결산 때 12월 말은 어떻게 분계해야 돼 그럼? 이제 알아서 아까 있었잖아요. 자, 이자 수익 9,000원인데 이게 12월 1일 날이네. 그리고 3개월분이네. 그럼 한 달에 3,000원씩이란 얘기야. 그럼 12월 한 달치는 올해 거지만 두 달치는 내년 거네. 내년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야죠. 끄집어. 왜? 내년 거니까. 올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차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 뭐가 돼요? 그래요. 수익이니까 선수. 비용일 때는 선급. 수익일 때는 선수이자. 내년 건 3,000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내년 건 6,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어쨌든 1번 맞아요, 틀려요? 뭐 틀렸는데? 3,000원이 아니잖아요. 6,000원이잖아요. 9,000원 중에 단기가 몇 달이에요? 단기 경과된 게 한 달이잖아요, 한 달. 그 다음에 단기 미경과가 다른 말로 차기분이죠. 6,000원이자 6,000원. 6,000원 분계해야지. 답 나왔어요, 벌써? 끝났어요. 끝났고. 니은은 송호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소모품으로 계상하였다. 무슨 처리법? 자산처리법. 그럼 구입할 때 분계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 차변에 소모품이었다. 송호품. 근데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송호품비 계속 했잖아요.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이 일단 분계는 송호품이었네? 그렇다면 결산 분계는 대변으로 송호품을 보내주고 차변으로 뭘로 바꿔줘요? 소모품 B로 바꿔줘야지. 이때 금액은 뭘로?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써서 없어졌으니까.
사용액인데 여기 재고라고 돼 있네. 재고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미사용이잖아요. 다시 장부에 5,000원 이게 뭘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미사용된 것처럼 돼 있는 거죠. 근데 결산 때도 미사용이면 그냥 냅두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장부에 미사용인데 실제도 미사용이야. 그럼 수정할 게 없지. 근데 수정했다는 얘기는 뺐다는 얘기는 써서 없어졌으니까 뺀 거죠. 반대로 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얼마? 2,000원이 아니고 얼마? 3,000원이 된 거죠. 3,000원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한 문제야 원래는. 하나만 해도. 3번 12월 1일 날 향후 3개월 이자 비용. 1번은 이자 수익, 3번은 이자 비용. 현금 주고. 똑같네.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 얘는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디귿은 12월 1일 날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 3,000원. 이건 한 달에 1,000원이죠. 그러니까 대변 현금. 그럼 12월 31일 날 무슨 짓을 해야 되겠냐? 이거 똑같죠. 단기 경과 한 달치, 미경과 두 달치. 이것도 똑같아요. 한 달치는 올해 거, 이번 연도 거 12월 한 달. 그러나 나머지 두 달은 다음 달, 내년 거야. 내년 거니까 빼야지. 수익에서 뺄 때는 차변이지만 비용에서 뺄 때는 대변이지요. 그럼 대변의 이자 비용이 되고 차변의 선급. 수익일 때는 선수, 비용일 때는 선급. 그 선급이자가 되겠죠. 선급이자 얼마? 2,000원. 미경과죠. 여기도 미경과로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과로 했냐 미경과로 했냐 이걸 정리하려고 하지 말랬죠. 뭘로 돼 있냐? 뭘로 돼 있는데 사용했냐 미사용했냐 경과냐 미경과냐 이거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생각하면서 천천히 푼다고 생각하셔야지 빨리 답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헷갈려. 경과 미경과 경과 미경과 이거 가지고. 됐고 그다음 이거 뭐야 비품 6,000원 구입했고 내용뉴스 5년에 잔존가치였고 정액법이래. 그럼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인데 내용뉴스 5년이니까 1년에 1,200이지 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100원이네. 12월 1일이구나. 월할 계산해야죠. 다시 1년치가 얼마였죠? 6,000원에 5년 나누면 1,200원. 근데 12월 1일이니까 한 달밖에 안 돼. 12분의 2죠? 12분의 1. 그래서 6,000원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5년 이렇게 돼서 100원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정기예금 4월 1일 정기예금 10만 원 3년 만기고 이자율이 5%인데 단기 발생분이자. 그럼 이자는 3년 뒤에 나오지만 회계는 발생주의다. 그럼 실제로 돈 받진 않았지만 일단은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자. 근데 실제로 받지는 못했으니까 차변의 미수이자가 나오는 거죠. 미수이자. 그럼 차변의 미수이자,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은 이제 4월 1일부터니까 9달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원금 10만 원 곱하기 이자율이 5% 0.05 곱하기 1년 12달 중에 4월부터 12월까지 9달치. 그래서 이게 5,000원이고 12분의 9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니까 3,750원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 줄 한 줄이 원래 한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재밌는 문제지요. 32번 했고요. 그럼 이건 맞나? 34번 맞나? 34번 아니네. 아니네요. 34번 아니네. 35번이네요. 35번. (35번이요) 요게 원고랑 조금 이게 페이지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어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죄송하고요. 35번. 34번 문제가 아까 했던 비슷한 건데 실제 이런 시험 거의 안 나올 거예요. 34번 하다 열받아서 책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요. 34번은 원래 대부분의 우리 시험 수준의 문제가 이런 건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문제 크기도 일단 딱 보면은 좀 너무 크죠. 그죠? 근데 내용은 솔직히 별거 없어요. 밑에 그 결산 정리사항 한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도전해보시고 한 번에 안 풀려도 좋으니까 일단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자, 35번 갈게요. 자, 이런 문제가 어려운가 쉬운가 가봅시다. 경비 용역이고 경비 용역 수익과 관련해서 현금 100만 원 받았고 관련 잔액이 다음과 같고 포괄손익계산서의 경비 용역 수익
포괄손익계산서에 적을 수익은 얼마냐 적어 물어봤어요. 이 문제랑 밑에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한 거죠? 36번도 거의 흡사한 거죠? 그죠? 자, 이 문제 풀 때 뭐가 떠올랐어요? 아까 그렸던 거. 오히려 35번은 땡큐고 36번은 A씨. 왜냐면 지문 1, 2, 3, 4, 5에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찾아야 되잖아요. 35번은 차라리 하나만 딱 물어봤으니까 빨리 구하면 되는데 36번은 A씨 이러면서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구해야 돼. 근데 풀어가는 열쇠는 둘 다 똑같아요. 뭐? 아까 했던 거. 수익 계정 그대로. 수익 계정을 그대로 생각해라. 수익은 발생이 대변이고 소멸이 차변이다. 그럼 당기 수입액은 대변이다. 천천히 생각해도 수입액은 대변이고 그리고 이 금액이 결국은 나중에 손익계산서에 대체할 금액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할 금액이 된다. 다른 게 없으면 이 금액이 이거지 뭐 같은 거죠. 그리고 미수가 있고 선수가 있네. 뭐부터 할까요? 뭐 마음대로 하면 되지. 미수부터 할까요? 미수가 위에 있으니까. 이때 미수는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 차변에 뭐가 왔죠 아까? 전기미수. 기초미수였죠? 기초. 여기서는 1월이 있고 12월이 있으면 이게 기초잖아요. 기초 이게 기말이잖아요. 기초가 오는 거지 기초가. 그죠? 그럼 기초가 차변이면 기말은 대변이잖아요. 그럼 당기미수. 기말미수 대변 기말. 그 다음은 선수는 부채. 부채는 대변의 전기선수. 아까 그랬던 거예요. 기초가 대변이면 기말은 차변, 당기선수는 차변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지. 안 그래요? 아까 위에 100만 원은 현금 수령이니까 현금 받은 거 이게 100이죠. 이게 100. 이게 100이고 그 다음 미수 기초 전기미수 70 차변 만단위 기말 대변 80 선수는 기초 대변 50 기말 차변 40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냐 이 문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대변합계 230 110 그럼 120이네. 근데 밑에 문제는 이제 귀찮아. 왜냐하면 하나는 미수 이자고 또 하나는 임대료입니다. 그럼 이때는 수익 계정을 두 개를 그려야지. 이자와 임대료 두 개로 그려놓고 선수와 미수를 갖다 넣으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문제는 쉬운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도 풀어요. 아까 현금 받은 게 100만 원이라고 문제에 나오죠. 100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미수가 기초보다 기말이 늘었어. 자산 증가야. 그럼 미수 10만 원 늘었고 선수는 줄었어. 50에서 40으로. 부채 감소는 차변. 그래서 임대료는 용역 수익이네. 용역 수익은 120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냥 문제 풀면서 현금 받은 거 차변에 적고 미수는 늘었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 선수는 줄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돼요. 이게 더 쉬워 보이긴 하죠. 근데 이건 내용을 알았을 때 얘기고 가장 확실한 건 그냥 이거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이것도 어설프게 하다가 나중에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면 물론 좋지만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이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냥 원래 정석대로 분계와 전개하는 기본 구조에 집어넣으면 확실합니다. 헷갈릴 것도 없고. 근데 분계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결론은 답은 쉬운데.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36번은 말씀드린 대로 계정을 두 개 그려라. 이자 수익과 임대료로 두 개를 그려서 풀면은 내용은 같은 거니까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번호도 틀리겠는데 그럼? 37번. 죄송해요. 편집할 때 이게 페이지 때문에 좀 달라진 부분인가 봐요. 요건 37번입니다. 37번. 거의 이제 비슷한 걸 이제 눈치채셨으리라 믿습니다.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요. 물론 조금 다른 것도 있죠. 자, 일단 포괄손익계산서상 임대료와 이자 비용이 각각 15만 원과 10만 원 보고되었고 재무상태표 잔액이 다음과 같고 현금으로 지출한 임차료와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게 현금으로 지출한 임차료와 이자 비용 얼마냐. 이것도 36번하고 같은 거죠. 36번은 수익, 이자와 임대료, 수익에 대한 거고 37번은 비용, 임차료와 이자 비용, 비용에 대한 거. 이때 계정을 두 개 그리면 돼요.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뭐 그려야 돼요. 임차료하고 이자 비용,
두 개를 그려야 되겠지요. 비용일 때는 결론적으로 전선, 당지, 당미. 그죠? 전선, 당지, 당미 차변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건 다 안 쓸게요. 다 안 쓰고 이제 숫자만 갖다 넣어 봅시다. 자, 먼저. 자, 뭐부터 쓰는 상관없지만 요거 밑에 표에 있는 거부터 먼저 써볼게요. 표에 있는 거 먼저. 자, 선급 임차료. X1년초가 기초. 임차료, 선급 자산이니까 차변인데 기초는 없어. 근데 기말은 대변에 15,000원. 그 차대변 위아래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보이는 대로 쓸게요. 보이는 대로 15,000원. 그 다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의 미지급. 미지급은 부채.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 부채니까 부채.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은 차변. 없어요. 보이는 대로 넣을게요. 그 다음 위에. 손익 계산서상 임차료와 이자 비용. 이때 차변의 전선, 당지, 당미였고 손익계산서가 대변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임차료가 15만 원 대변이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대변에 1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 현금 지급액은 차변이잖아요. 당월 지급액, 당지가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얼마냐 묻는 거죠. 이 문제예요. T계정 두 개를 그리면 돼요. 차변에 전선, 당지, 당미 해당되는 걸 차변에 넣고 나머지 대변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16만 5천 원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14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16만 5천 원짜리가 3, 4번 중에 하나고 14만 원이니까 4번이 답이죠. T계정. 그러니까 오늘 가서 비용 계정과 수익 계정 두 개의 계정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 많이 하시면 답은 그냥 나온다. 물론 이것도 다르게 풀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되도록 이걸 그리시는 게 무조건 제일 좋고 나중에 따로 그리면 임차료와 이자 비용, 임차료는 비용이지 참. 임차료가 비용이죠. 자, 비용이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게 현금으로 지출한 거였구나. 어쨌든 임차료 비용인데 요게 15만 원이 적혀 있고 그 다음 이자 비용은 10만 원 적혀 있고 그 다음 선급 기초보다 기말이 늘었어. 자산 증가는 차변. 선급 임차료 차변에 15,000원. 대변 현금 이렇게 되겠고 여기도 현금 이렇게 되겠죠. 물어본 거고. 그 다음 이자 비용은 기초는 있었는데 기말은 제로야. 그럼 부채는 줄었네. 부채 감소 차변이죠.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이잖아요. 미지급 이자 차변에 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16만 5천 원과 14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개해도 돼요. 분개가 더 쉬워 보이면 분개로 하셔도 돼요. 근데 결국은 이 계정 구조를 알아두시면 나중에 현금흐름표 문제, 이것도 현금흐름표 문제로 볼 수 있어요. 현금흐름표의 직접법이 있잖아요. 현금흐름표 직접법, 이거 비용으로 인해서 현금 지출액이 얼마냐 이거 구하는 게 현금흐름표의 직접법 문제랑 같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계정 그리는 건 기본.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걸 연습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뭐 이거 쉽네 이걸 해도 돼요. 되는데 결론적으로 쉬워 보인 거지 이걸 알면은 이게 더 나중에 쉬워 보일 겁니다. 한번 연습해봐요. 야, 시간 많아요. 그리고 전선, 당지, 당미 이런 거 아니면 비용 계정. 비용은 차변이 발생, 대변이 소멸. 수익은 발생, 대변, 소멸, 차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자꾸 생각하면 치매 예방도 되고 회계 문제도 풀고 좋잖아요. 겸사겸사. 자꾸 그려보세요. 그리고 손으로 자꾸 써보세요.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안 까먹어요. 그 다음 39가 아니네 이것도. 번호가 지금 밀렸어요. 번호가 밀렸으니까 40번이에요. 40번. 그죠? 40번입니다. 40번. 회계 담당자가 기중개인 시간 선수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에 대한 수정문계를 하지 않았다. 누락했대요. 이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오는 것. 자, 이건 또 뭐다냐. 자, 잠깐. 여기서 잠깐.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해봐요. 아까 제가 건물주였어요. 건물주였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세입자 저 건물 세 달라 이거지.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는 장사 잘 되니까 우리 건물 위치가 좋으니까 1년치 집세를 미리 내시오. 그 여러분이 냈어. 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 임대료 이렇게 처리했어요. 1년치 120억. 120억. 1년치.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냐? 4월 1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이제 선수라는 말 붙어 있는 건 부채, 즉 처음부터 그럼 4월 1일 받을 당시에는 기간이 경과예요, 미경과예요? 미경과잖아요.
4월 1일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12월 31일이 됐네. 그럼 무슨 짓을 해야 될지는 이제 알아서 생각하면 되죠. 문제에 뭐라고 써있나는 나중 얘기고. 뭐 해야 되죠? 자, 4월부터 12월까지 4, 5, 6, 7, 8, 9, 10, 11, 12. 9달 지났네. 자, 장부에는 뭘로 돼 있고? 미경과. 실제 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9달은 기간이 지나갔고, 실제로 미경과된 건 3달. 3달만 미경과가 되는 거죠. 그럼 경과된 건 당기분 수익으로 적어주면 되고, 미경과된 건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요거는 차기로 이연시켜야 되죠. 요 금액이 바로 뭐가 돼요? 선수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선수수익으로 돼 있네? 근데 진짜 선수수익은 얼만데? 3달치. 그럼 35. 그럼 120억을 30억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계속 반대로 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차변에 선수임대료 얼마를 빼야 되죠? 실제로 차기로 이연되는 거 30이니까 90을 빼야 되는 거죠. 90. 그리고 대변에 그만큼 임대료 수익으로 바꿔줘야죠. 오늘 계속 2분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미경과는 자, 비용일 때는 발생이고 수익일 때는 실현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미실현인 거였죠. 4월달 받을 당시에는 미실현인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9달 기간이 지나갔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실현이 된 거죠.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 선수임대료 중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실현된 금액. 결국 이거. 근데 이걸 결론은 누락했다 이 소리예요. 결론은. 선수임대료에 대한 수정분계를 누락했다. 기간이 경과돼서 실현된 만큼은 수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줬다. 누락됐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럼 답이 몇 번인가를 떠나서 이 결산 수정 분계를 여러분이 촥촥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용. 이게 미경과였고 이게 미실현이었던 건데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수익으로 발생했다. 실현되었다. 실현된 만큼은 부채가 아니라 수익으로 바꿔줘라. 이런 내용을 자꾸 이해를 하시면 뭐 이거 답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자 이제 누락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해 봅시다. 분석해 보면 먼저 임대료라는 수익이 어떻게 됐어요?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과소. 그죠? 그럼 수익이 줄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과소. 순이익이 과소면 당기순이익은 우리 주식회사 자본에서 자본에 속하죠. 이익잉여금이죠. 자본이잖아요. 정확히는 이익잉여금이고 이 자본도 과소죠. 과소죠. 수익이 줄었으니까 이익도 과소고 자본도 과소예요. 그리고 수익이 결국은 자본이잖아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 원인. 그럼 수익이 줄면 자본도 주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선수임대료라는 부채를 줄였어야 되는데 부채에서 없앴어야 되는데 빠뜨렸다며. 뺄 걸 안 뺐다며. 그럼 되죠. 뺄 걸 안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소 과대 이거 가지고 헷갈려 또 그러지 마시고 분계를 써놓고 보시면 이걸 누락했다면 부채를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과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찾는 거 답이 몇 번이냐는 나중 얘기고 기타 포괄이익은 왜 나왔어 근데 이건 당기순이익이지 기타 포괄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는 거 찾는 거죠? 맞는 거 찾는 거 순이익 과대 맞나? 틀렸어. 1번 탈락. 2번 기포는 왜 나와? 탈락. 3번 자산 왜 나와? 탈락. 4번 부채 과대. 이거네. 요거고 자본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 분계를 할 줄 아느뇨 모르느뇨 이거죠. 근데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모의고사 이거 똑같은 거 줘도 아마 답이 많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분계. 이 분계 연습을 오늘 아까 경과, 미경과, 사용, 미사용 계속 했죠. 근데 그걸로 헷갈려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게 장부에 뭘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100일 넘게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해도 이 문제를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익힐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것도 40번이 아니죠. 이거 몇 번이요 그럼? 41번이네. 41번. 41번입니다. 자, 번호가 지금 다른 건 지금 제가 원고하고 그 편집 오늘 교재를 저도 오늘 받아서 이거 나온 거랑 그런 게 있어요. 이해하시고 41번 갑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후딱 가요. 41번은 뭐냐? 7월 초 회계에서는 날짜 월이 나오면 기간 계산, 월할 계산 잘 봐야 돼요. 7월 초 현금 10,000원을 정기예금 시켰고 이자율이 10%고 1년 만기고 이자는 만기일 일시지급. 그러니까 이자를 내년에 받아요. 그냥 1년 지나고 받는 거죠. 그리고 X1년 말 결산 때 이자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정 분계를 누락 빠뜨렸는데 이것이 자산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계산하면 월할 계산해 주래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수이자. 딱 봐도 나오죠. 미수이자. 현금주의면 이자는 내년에 받으니까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니까 아 그래 7월 달에 가입을 했고 지금 12월에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근데 실제 못 받았으니까 현금이 아니라 미수죠. 그래서 미수이자가 되는 거죠. 미수이자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계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분계를 누락했다 이거죠. 누락했다 이거죠. 그럼 이 분계를 누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수라는 자산이 어떻게 돼요? 자산 적을 걸 안 적었으니까 자산 과소. 아 왜 이리 많아? 에이. 어쨌든 과소. 그 와중에 2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계가 안 되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고 이 분계 조금만 생각해도 된다. 그 다음 수익을 적을 걸 안 적었어. 수익도 과소죠 그럼. 2번은 어차피 탈락됐고 그 다음 수익도 과소죠. 과소. 그럼 4번 탈락됐고 그럼 답은 1, 3, 5 중에 하나. 물론 금액은 구해야 되겠네. 일단 뭐 이래 이거. 다르구나. 1, 3, 5 중에 하나. 자 이제 금액을 구해야죠. 미수이자 얼마냐 그럼. 미수이자 얼마냐. 그럼 이제 정기예금이 어디 갔어. 저기 10,000원. 10,000원이었고 이자율이 10% 0.1 곱하기. 근데 이건 공식 쓰나마나 7월 초네. 뭐하러 썼지? 12분의 6. 볼 것도 없이 반띵. 10,000원의 반띵이면 5,000원. 5,000원인가요? 500원. 이자 수익 500원. 500원이죠. 그럼 자산이 500원이니까 1, 3번 중에 하나. 그럼 3번 탈락. 1번 아니면 5번. 그 다음에 이익도 500원이지 뭐. 1번이네요 그럼. 끝. 1번. 500원. 그럼 여기는 당기순이익이지만 순이익이 결국은 자본과소도 되죠. 이익여금, 자본도 과소계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결산정리상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 늘상 계속 나온다.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푸는 방법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그게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도 나중에 조금만 하다 보면 시험장 가면 아무래도 또 좀 떨리잖아요. 괜히 떨려가지고 아는 것도 틀리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럴수록에 어떤 비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풀어가는 연습하시면 긴장돼도 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얘 또 저 번호가 다르겠죠 아마. 일단 넘어가요. 넘어가서 요거는 45번이네. 번호가 하나씩 밀렸어요 지금. 제 PPT 작업하면서 지금 번호가 지금 제 수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45번 할게요. 이것도 그냥 아주 평범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평범한 문제. 수정사항 반영한 후에 적절한 순이익을 구해라. 수정 전에는 550이 있었다. 그래 놓고 쭉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거 할 때 수정 전 순이익에 결론적으로 더할 거 있고 뺄 거 있어요. 그러면 수정 후 순이익이 나온다. 자 결론적으로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돼요. 결론적으로 자산은 좋은 놈이죠. 자산이 좋은 놈이고 부채는 나쁜 놈이죠. 좋은 놈 더하고 나쁜 놈 빼면 돼요 그냥. 즉 결산정리사항에서 기말상품, 기말재고라든가 선급 비용이라든가 미수 수익 이런 말 나오면 더해주고 그 다음 부채, 선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 이런 거 나오면 빼주면 됩니다. 빼주면 돼요. 그리고 수익 있으면 더하고 비용 있으면 빼면 돼요. 뭐 감가상각 같은 거.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만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단 과대계상일 때는 역산 거꾸로.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이래. 근데 왜 그런지 그거 알아야죠. 다시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선수이자. 제일 좋은 거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풀려면 선수 보자마자 선수는 부채네. 부채면 빼면 돼. 이거죠. 그냥 빼면 돼. 이렇게 마이너스. 근데 제일 좋은 건 분개하는 거죠. 선수는 부채니까 대변. 그럼 대변에 선수이자고 차변에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럼 이자 수익이 차변에 있잖아요. 수익이. 그럼 비용이나 수익이 차변에 있으면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중대한 오류래요. 그럼 중대한 오류는 어떻게 하죠? 이건 오류 수정할 때 왜 오류 수정 소구법, 단기법, 전지법 있었죠? 오류 수정이 뭐였어요? 소구법이에요, 단기법이에요, 전지법이에요? 또 딴 나라 말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오류 수정은 소구법이었잖아요. 중대한 오류는 이익여금의 수정. 이익여금의 수정이죠. 이거 당기순이익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 이거 오류 수정 알아야지. 그 다음 미지급. 선수는 부채니까 빼. 그럼 미지급도 부채니까 빼. 답만 구하려면 빼면 돼요. 이것도 분개하면 미지급. 근데 오류 수정 손실은 결과적으로 오류 수정 손실이 이익여금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오류 수정 손실, 오류 수정 손실.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 요소 대변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잉여금의 처분이지 이건 당기순이익하고 상관이 없다. 그 다음 미지급 부채니까 대변. 그럼 대변에 미지급 임차료가 되면 차변은 임차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이 발생이니까 순이익은 감소. 간단하게 할 때는 선수 부채, 미지급 부채니까 빼라. 그럼 간단하죠. 그 다음 당기순이익 금융자산 FVPL이죠. FVPL 금융자산 평가손익. 얘는 당기순이익이에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당기순이익이잖아요.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 그럼 당기순이익에 증가되겠죠. 가산해야죠. 그럼 FVPL 금융자산 증가, 또 FVPL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이 돼서 수익이잖아요. 수익 발생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겠고, 선급보험료. 선급은 자산 더해주면 되죠. 분개하면 차변에 선급보험료가 되고 대변에 보험료가 되잖아요. 대변에 보험료가 되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이 줄어요.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증가되죠. 근데 간단하게 하면 자산이니까 더해라 이러면 돼. 근데 미지급 배당금 이게 또 문제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죠. 빼? 그게 또 함정이라면 함정이죠. 이건 아니죠. 왜? 미지급 배당금은 잉여금의 처분이잖아요. 잉여금. 그래서 왜 미지급 배당금 결의를 할 때는 여기다 쓸게요. 결의를 할 때는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되죠. 부채예요. 그런데 배당금 지급할 때는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없어지고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건 부채고 자산이죠. 이게 비용이 아니에요. 순이익하고 상관없어. 이익여금의 감소죠. 그러니까 아까 간단하게 하는 건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그랬지만 지금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는 부채지만 이익하고 상관이 없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편하게 푸는 게 해결되면 좋은데 이럴 때는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무조건 요령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전기 오류할 때 오류 수정이 소급법인지 단기법인지 이걸 알아야 푸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푸는 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어도 저거는 저기 미지급 배당금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론 얘는 넣으면 안 됩니다. 얘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50만 원, 마이너스 22만 원이니까 플러스 22. 이것도 있구나 참. 마이너스 27이네. 마이너스 27 플러스 50이니까 플러스 23. 플러스 23이니까 550에 23 더하면 573인가요? 금액이 안 맞네. 숫자가 이걸 여기 15지 여기가. 여기가 15네요. 여기 15네요. 그죠? 잘못 적었네. 여기 37. 그럼 얼마야? 13인가요? 그럼 563인가? 563? 그죠? 네, 563. 여기 15인데 이제 5로 했네. 네, 그래서 563이에요. 563.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열쇠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 분계 정기. 이 분계하면서 익혀라. 물론 이게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숙달시켜서 나중에 그냥 할 수 있게. 특히 이건 이제 함정이라면 함정이에요. 근데 이 배당금 주는 건 잉여금의 처분이다. 이건 중요하잖아요. 이익잉여금의 처분, 자본 감소, 순이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이건 간편법이지만 일반적인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이고 미지급 배당금은 애초에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음 과대 이 얘기는 그다음 문제. 그다음 문제가 번호가 또 달릴 텐데. 하나만 더. 이제 끝났죠? 시간이 다 됐죠? 자, 지금 이렇게 이 문제. 이 문제는 그럼 몇 번? 48번인가요, 그럼? 네, 48번. 48번. 요거만 하고 뭐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나야죠.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지. 48번. 자, 수정 전이 결산대 순이익이 30만 원인데 다음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 수정 후에 금액을 구해라. 이거 풀 때. 그럼 여기는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이니까 고민이 여지가 없어요. 쉬워요. 근데 아까처럼 풀 때 과대가 없었다면 선급, 자산, 미수, 자산, 미지급, 부채, 선수, 부채니까 아까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급은 더하면 되죠. 미수, 자산 더하면 되죠. 미지급 빼야죠. 선수 빼야죠. 근데 여긴 다 뭐가 붙었어요? 여기 전부 다 과대가 붙었죠. 그럼 거꾸로 반대로. 그럼 선급 비용만 써 있으면 더해야 되지만 과대면 반대로 빼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까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왜긴 왜야. 자, 선급 비용 다시. 원래 선급 비용 분계하면 차변의 선급 보험료, 선급 비용, 대변의 비용, 보험료, 임차료 이렇게 분계하잖아요. 이렇게 분계를 하는데 이게 과대. 너무 많이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잖아요. 뺄 때는 역분계, 반대로 역분계 줘야지. 그러니까 반대 효과죠, 반대 효과. 그러니까 전부 다 거꾸로입니다. 결국은 이거 2개 빼고 이거 2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9만 원 플러스 13만 5천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5만 5천 원 마이너스 시켜야 되나? 5를 마이너스 시키면 245인가요, 그럼? 24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대일 때는 물론 지금처럼 이쁘게 과대 이렇게 써 있으면 다행인데 섞어 놓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건 그냥 선급 비용, 어떤 건 선수 수익 과대. 과대와 과소를 섞어 놓는 거. 그럴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또 있긴 할 건데 일단 이 정도. 그 시간은 다 됐는데 잠깐요. 요거까지 하고 끝냅시다. 저게 뭐야? 저게 몇 번이에요? 마감하는 거 50번이네. 50번. 마감하는 거 생기초 마감, 세기초 이게 50번이에요. 50번. 마감하는 거 이건 뭐 설명 오래 안 걸리니까 장부 마감하는 거. 집합손익 차변이 25, 대변이 30이다. 마감 분계. 이거 우리 시험 거의 이런 거 나온 적 있죠?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납시다. 아니 생기초 때 집합손익 계정에 차변합계가 25만 원이고 대변합계가 30만 원이다. 그럼 딱 봐도 수익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당기순 이익이죠? 이걸 마감할 때 뭘로 썼죠? 잉여금이지 뭐.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럼 볼 것도 없이 답은 끝났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데 그냥 이익잉여금이지 뭐. 완전 생기초일 때는 자본금이었고 이걸 분계로 뽑아내면 차변의 집합손익, 대변의 이익잉여금. 그게 답이 2번. 아무것도 아니죠? 아는 사람한테는 진짜 문제도 아닐 정도로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그러나 생기초 이런 마감 연습이나 분계 연습도 아직 좀 낯설다 이런 분들은 이것도 찾기가 쉽지 않겠죠. 일단 이게 쉬웠으면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초 회계 원리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거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부터 갈 건데 문제풀이 할 때 예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분 공부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저한테 여쭤본다면 그냥 굳이 안 해도 돼요. 복습하시라. 예습까지는 안 해도 된다. 복습하시라. 듣고 복습. 그리고 또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걸로 충분하지 굳이 예습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습 안 하셔도 됩니다. 가급적 복습.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